안녕하세요.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20강이고요. 지난주에 19강까지 했습니다. 가처분의 인용 판례에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페이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전처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금전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에 관련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보전처분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인용, 그러니까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타 공유자의 소유권에 가처분, 갑구에 가처분이 등기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심리, 변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판결이나 가처분이나 이러한 그 가압류하기 전에는 꼭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변론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거짓으로 하는 그 가처분에 의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담보하게 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하게 되거나 대부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명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현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담보가 현금 반 아니면 그 공탁보증보험증권 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액 현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액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처분을 쓸 때 뒤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좀 이용하게 해달라는 이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기술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타 공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매매죠, 증여, 전세, 저당권, 또 임차권 이러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보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요. 신청서 한 통을 하고 별지 목록을 6통을 제출합니다. 별지 목록은 가처분할 타 공유자의 지분에 관련된 부동산 사항을 토지면 토지, 주소하고 면적 같은 거를 표시하게 되고요. 또 건물, 토지, 집합 건물인 경우도 있고 그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적물 가액은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요. 이게 법률 구조공단에 이 소송 자동 계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건축물 대장과 또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가지고요.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강의를 여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시고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강인데요. 앞에 1강부터 쭉 천천히 설명돼 있고 또 한 2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연재하고 있으니까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6월 중순 정도 되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라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후속편 제가 지은 겁니다. 매일경제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6월 중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라는 제목으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탈고 작업이 끝나고 지금 교정 수정돼가지고 현재 책 겉 표지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머릿말입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지분경매를 잘하기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소송 플러스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은 내용증명 발송, 1, 2회를 발송하게 되죠. 낙찰받은 후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이제 이게 3번이 한 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소송 한 기둥이고요. 협상의 5법칙, 시오디응, 지읒, 치읒투라 그래서 협상. 그래서 지분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협상 이 두 기둥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공부해가지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방향의 프로세스를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 경매로 지금 토지개발업자 되기를 공부하는 거고요. 이 책 바로 6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전 사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부분이 아닌 새로운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요, 제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유튜브 연재하는 중에도 이 책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 책을 갖고 조금씩 보충해서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송과 협상이 이 지분경매를 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이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네 가지 네모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 네 가지 1, 2, 3, 4의 핵심 포인트를 프로세스에 풀어나가는, 꼭 숙지하시고 외우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하나 가압류, 부당이득금 환원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또 형식적 경매까지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 조금 전에 우리 건물 소가 산정에 관련된 거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소가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첫 단추가 바로 이 폐문부제, 이사불명,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치 거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사불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해결 프로세스들을 쭉 설명해 놨고요. 소송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에 관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등기우편을 통해서 직접 아니면 법원을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또 수록해 놨고요. 소송 그러면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분경매는 이 소송이라는 큰 무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소송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가지고 또 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이 투자 기술은 평생 가져가는 아주 경쟁력 있는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를 아주 쉽게 전자소송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 답변서, 또 준비서면, 이런 모든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면이라든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수록돼 놨습니다.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가입한 후에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협상에 관해서는 COD형 지읒, 치읒투를 자세히 설명해서 체화해가지고 진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걸 COD형 지읒, 치읒투 그냥 외워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실제 협상에 나갔으면 백지가 됩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COD형 지읒, 치읒투에 침묵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협상에 가가지고 평상시와 같이 계속 말을 내가 더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체화할 수 있도록 이런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침묵하기, 첫째 안에 예스 안 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체화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초심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건데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타공유자 지분에 예를 들어서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경료돼 있는 이러한 그 물건을 갖다가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공유물 분할을 좀 해달라, 현물 분할 해달라고 이런 소장을 제출했을 때 가압류 등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전사라는 법리를 여러분이 모르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그 가압류가 공유물 분할하면서 내 지분에도 같이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모두 옮겨져가지고 굉장히 낭패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판사님께서는 보통 그 가압류를 지우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라 라는 이런 보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타공유자에 올라온 가압류를 어떻게 지웁니까? 돈을 여러분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 매입하실 때는, 지분으로 매입하실 때는요, 타 공유자의 지분에 이러한 그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가등기 같은 제한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그 법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전사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또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첫 단추, 그래서 내용증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증명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이 지분경매를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한다는 게 머릿말을 거의 다 설명했는데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이러한 그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배우시게 됩니다. 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등록세, 교육세는요, 등록을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는 거고요. 등록세에 관련된 추가로 또 부과되는 게 교육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교육세를 같이 여러분들이 납부해가지고 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신청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자소송에 들어가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부 안 하셔도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한 법원에 가처분을 하는 건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바로 여러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할 법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으로 제출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보증보험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먼저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를 갖다가 신청하기 전에 선담보,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가압류는 선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인용받기 전에도 이 담보를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끊어가지고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신청하는 여러분 채권자라고 그러는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피고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처분 가압류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원고를 채권자라고 하고요. 피고를 채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신청하는 채권자 의견을 듣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가처분을 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하게 될 때 인용하기 전에 바로 이런 공탁보증보험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담보제공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서울보증보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보증보험회사밖에 없으니까 법원 앞에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보증보험회사 지점에 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명령 나온 이 명령을 갖고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담보액수가 예상될 수 약간은 있지만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아주 천차만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액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럭키한 경우고요. 아니면은 전액, 예를 들어서 현금 공탁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절반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공탁보증보험 전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보증보험을 끊는 거는요, 서울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곳을 통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적 심사를 한 후에 보통 가처분을 명하게 되는데요.
서면으로만 심리하게 됩니다. 변론은 안 합니다. 변론이란 거는 이제 재판정에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서면뿐만 아니고, 또 구두로도 같이 재판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가처분은, 변론을 안 합니다. 바로 서면 심리, 판사님이 여러분이 제출한 이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그 가처분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잠깐 밴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밴드, 여러분들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 요 제목 찾으셔가지고요. 전체 검색란에서 찾아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밴드에 제가 며칠 전에 판례 관련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이 판례 관련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가 보전에 관련된 소수지분권자의 보전에, 아이고, 자꾸 올라가네요. 여기 보시면요.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공유자가 무단으로 이 보존에 관련된 건데요.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을 사용해도,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의 이 토지 인도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페이지,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 186페이지에 보면 2분의 1 지분권자의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련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가 2002-57935 판례인데요. 이걸 완전히 지금 깬 판례가 5월 22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이 완전히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에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숙지하신 분도 있지만요. 자세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 6월달 화요일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1일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특강이 있습니다. 등록비가 5만 원이고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 해결 솔루션에 관련해서 협상과 소송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루 3시간 강의입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특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코로나 사태가 소강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마스크 끼고 하고요. 열 체크도 하고, 뭐 손도 다 씻고, 거리를 안에서도 한참 두고서 합니다. 많은 인원이 이제 오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6월 23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는 이 특강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가지고요. 이 수많은 사례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협상과 소송이 먼저가 아니고요. 지분경매에서 낙찰받은 후에 해결 1순위가 바로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이 본안 소송과 보전 처분, 오늘 말씀드린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에 관련된 내용들과 또 이런 그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에는요. 실전반 6개월 과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이 6개월 과정인데 언제든지 들어와서 등록하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이 공부 과정을 갖다가 그 시간 6월 3일 저녁에 보통 한 10시쯤 되면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나 아무나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등록하신 분들만 보는 이 폐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받는 분은 6개월 과정이 200만 원이고요. 또 오프라인 과정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낙찰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뭐 컨설팅비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물건을 선택하고 해결하고 또 이러한 그 전부 전 프로세스 과정을 1대1로 여러분들한테 이
코칭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홍범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논해 보시고요. 교대역,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이번 6월 3일 날 정상적으로 우리 실전반 과정 하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주 그 날씨가 좋은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21강 이 판례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